맞을 거야. 우리 정규분포 곡선에 대한 어떤 함수는 우리 정석 개념하면서 복잡한 함수에 대해서 설명은 드렸고 그건 이제 잊으시고 그냥 요것만 기억하자. 이제 시험을 봐야 되니까. 정규분포 곡선은 얘들아 요 모양이야. 누구에 대해 좌우 대칭인 모양이야? 이 자리가 누구 자리였어? 평균 자리였어. 정규분포라는 거는 일단 연속 확률 분포의 대표인데 어떻게 표기하냐 하면 평균하고 표준 편차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확률 분포를 정규분포라고 하고, 그래서 이 정규분포 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넓이를, 확률을 어떻게 구한다고? 넓이 가지고 구한다고. 그래서 이때 뭐 x가 a부터 b까지 들어온다. 그럼 요때 요 확률은 정규분포 곡선에서 x는 a와 x는 b로 둘러싸여 있는 요 면적을 우리가 확률이라고 한다 그랬어. 그치? 그래서 이 정규분포 곡선의 이제 특징은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돼. 첫 번째는 평균인 m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균인 m에 대해서 최대값을 갖는다. 딱 두 개야. 그래서 이 정규분포 곡선은 누가 결정을 하냐면 모양을 표준 편차에 의해서 모양이 결정이 된다. 자, 그러면 내가 그림을 두 개를 그려볼 테니까 봐봐. 자, 평균이 똑같은 정규분포가 있어. 근데 하나는 키가 크고요. 하나는 키가 작아. 둘 다 평균은 m이야. 자, 그래서 키가 큰 정규분포의 표준 편차를 우리가 시그마 1이라고 해보고, 키가 작은 애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 2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두 그래프에서 표준 편차인 시그마 1과 시그마 2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될까, 민호야? 시그마 1이 크다. 미친 새끼 저거. 얘들아, 이게 시그마가, 이 시그마가 뭐라고 이게? 표준 편차. 편차란 애가 평균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야. 응? 그러면 우리 요 그래프는 평균 주변에 키가 크다라는 얘기는 평균 주변에 데이터가 몰려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편차가 어때야 돼? 작아야 되지. 편차가 크면 클수록 얘가 넓게 분포해서 키가 작아진단 말이야. 즉 시그마 1이 편차가 작아야 된다고. 다시 얘기하면 편차가 시그마가 작을수록 곡선의 키가 커. 그럼 다시 질문을 바꿔볼게. 김민호가 잘 모르니까 네가 또 대답해. 응? 주황색 곡선하고 하얀색 곡선 두 개가 있어. 둘 중에 고른 확률 분포가 어떤 거야? 큰 거. 키가 큰 거? 확실하냐? 작은 거. 조성재,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확률 분포가 키가 큰 거야, 키가 작은 거야? 키가 작은 거. 왜? 쫙 퍼져 있으니까, 그렇지? 아이고, 씨. 시그마가 작을수록 키가 커. 키가 클수록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야. 여기서 이거를 용어를 착각을 하면 안 돼.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얘기는 통계에서 좋은 통계를 얘기하는 거야. 통계를 우리가 잘 뽑았다고. 통계를 잘 뽑았다는 얘기는 어디에 집중돼 있어야 돼? 평균에 집중돼 있어야 돼. 이렇게 키가 작은 애들은 데이터가 쫙 분포돼서 너 공대 가서 이 미친 새끼야 로봇을 만들어 봐.
네가 로봇을 만들었는데 평균이 막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나왔다가 부셔야 돼.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모든 통계는 데이터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을수록 좋은 통계고 고른 통계인 거야.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가 쫙 퍼져 있다가 아니야.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거는 어디에 모여 있다? 평균에 모여 있다. 평균에 모여 있다는 얘기는 곡선의 키가 크다. 키가 크다라는 얘기는 표준 편차가 크다 작다? 작다야. 김민호 씨 이해돼? 약간의 우리가 상식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응? 요 정도 알면은 정규분포 곡선에 대해서 뭐 진입 판정 문제는 다 풀 수 있어. 하나씩 해볼게. 자, 기억. 기억은 얘들아 그냥 쓱 보니까 마저 틀려. 마저 틀려. 맞아요. 틀리네. x1에서 x2까지의 확률은 요 넓이야. 저 넓이는 뭐에서 뭐를 뺀 거야? x2 이하인 확률에서 여기가 x2가 돼야 되죠? x1 이하인 확률을 뺀 거지? 조성재도 빌런이야, 씨. 그쵸? 되게 당연한 얘기 한 거야. 기억은 틀려. 조성재 너 안 되겠어. 눈으로 보지 말고 너 그려. 그려서 봐. 직접. 김민호 이해돼? 니은은 맞아 틀려? 평균 이하거나 평균 이상의 확률은 0.5다. 참이지. 뭐라 그랬어? 좌우 무슨 대칭? 좌우 선대칭. 그런데 전체 넓이가 항상 얼마야? 확률은 1이야. 그럼 왼쪽 오른쪽 둘 다 얼마로 같아야 돼? 0.5로 같아야 돼. 그치? 참이고. 디귿은 맞을까 틀릴까? 당연히 참이지. 어떤 A라는 지점이 이렇게 있어. 이때 A 이하의 넓이랑 A 이상의 넓이의 합은 전체 넓이지. 전체 넓이니까 1이야. 그치? 이런 거 틀려갖고 오면 죽여버릴 거야 진짜. 맞아야 돼. 시험 끝나면 안 볼 새끼라고 이런 거 틀려갖고 오면 안 돼. 쫓아갈 거야. 응? 자, 그 다음 너무 어렵다고? 581번 해봐. 너무 어려운 새끼야. 야, 581번 기억니은 이거 골라봐. 얘들아, 평균이 8이니까 정규분포 곡선을 이렇게 대충 그려놓으시고 대칭의 모양이 되도록 이 자리가 지금 8이다. 요거 하나 준 거야. 자, 근데 FK라는 애가 K부터 K 플러스 4까지 결국에는 우리가 요 구간의 길이가 얼마로 일정해? 구간의 길이가 4로 일정해. K가 움직임에 따라서 넓이가 변하면서 확률이 변할 거야. 응? 자, 그럼 기억은 F2하고 F10이 같니? 자, 그럼 F2는 2부터 어디까지 넓이야? 2부터 6까지 넓이가, 요 넓이가 이제 F2야. 그치? F10은 10부터. 근데 10이 지금 6하고 무슨 관계야? 대칭 상황이지. 그럼 10부터 14까지 넓이가 F10인데 그림으로 보시니까 좌우 넓이가 어떻겠어? 똑같겠지? 그럼 기억은 참이야. 자,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을 병신짓거리 하면 안 돼. K가 8일 때 넓이가 최대냐 물어봤어. K가 얼마일 때 최대야? 6일 때 최대야. 넓이는 무조건 평균에 가까워야 돼. 그치? 그럼 구간의 길이가 4일 때 니네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K가 6이면 요 넓이잖아. 요게 이제 F6이야. 요 넓이랑 K가 8이면은 요 넓이잖아.
요게 이제 F8이야. 그럼 눈가리로 봐봐. 이게 커, 이게 커. 장님만 아닌 이상 이게 크지? 그치? 6일 때가 최대야. 평균에서 좌우 대칭일 때가 항상 최대라고. 응? 자, 그래서 얘는 틀렸고. 자, 그러면 요 새끼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요게 지금 무슨 뜻이냐, 얘들아? 이거 무슨 뜻이야? 김민호. fx는? 그치. fx는 x가 6일 때 대칭이다 얘기한 거야. 그치? 돼? 돼, 안 돼? 자, 그럼 이제 fx는 x가 6일 때 대칭 맞아? 맞잖아. F6이 지금 좌우가 똑같은 대칭축 상황 아니야? 그러니까 6일 때가 넓이가 최대가 되면서 양쪽으로 푸세요. F2랑 F10이랑 같대. 이거 두 개 더해서 반 나누면 얼마야? 6이지? fx 6대칭 상황이야? 그쵸? 자,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하고 디귿.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 어떤 함수의 대칭성, 선대칭성을 줄 때 fx랑 f2a-x가 같다고 니네 수투에서 던져주잖아. 요게 의미하는 게 x는 a 대칭이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581번 진입 판정 하나 보셨고 넘어가셔서 자, 이제 확률. 자, 요 표의 의미를 한번 보실게요. 이제 표준화를 아직 하기 전인데, 자, 요 새끼의 의미가 뭐냐면, 자, 지금 정규 분포가 평균이 m이라고 그냥 줬어. 안 가르쳐주고. 자, 여기 m인데, 자, 지금 요 말이 m부터, 여기서부터 x까지의 넓이를 준 거야. 근데 이제 이 x가 요렇게 변하는 상황인 거야. 그치? 그래서 요 x가 지금 m에서부터 2분의 시그마만큼 갔을 때 요 넓이가 0.1915다 준 거고, 그치? 그 다음에 m에서부터 우리가 시그마만큼 갔을 때 여기까지 넓이가 0.3413이다 이렇게 준 거라고. 물론 우리가 조금 이따가 표준화란 걸 해가지고 표를 보긴 할 건데, 응? 자, 그럼 이제 저 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보세요. 자, 정규 분포가 평균이 60이고 시그마가 3인 정규 분포를 따른데, 자, 그럼 이때 요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 그럼 우리가 이제 평균하고 시그마로 얘를 표현을 해주면 57이라는 애는 평균에서 얼마만큼 뒤로 온 거야? 시그마만큼 뒤로 온 거지. 66이라는 거는 평균에서 얼마만큼 뒤로 온 거야? 앞으로 간 거야? 2시그마만큼 앞으로 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정규분포 곡선은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넓이가 지금 요 넓이 구하라는 거거든? 여기가 평균이 있으면 평균에서부터 2시그마만큼 앞으로 간 거, 요 넓이랑 평균에서 시그마만큼 뒤로 간 거, 요 넓이 구하시오란 말이야. 오른쪽 넓이는 얼마야? 요거 읽으시면 되죠. 그쵸? 이 오른쪽 부분의 넓이는 0.4772다. 그치? 돼? 요 넓이는 평균에서 시그마만큼 앞으로 갔을 때 넓이랑 똑같겠지? 좌우 대칭이니까 요 넓이가 0.3413이다. 그치? 표만 읽어주면 된다고. 정규분포 틀리는 새끼들은 진짜 나쁜 새끼들이야. 학생도 아닌. 그럼 뭐냐 얘네들은? 두 개 더하면 8185인가요? 이거 답이겠죠? 응? 되시죠? 자, 넘어가시고 똑같은 거 또 나왔네? 봐봐. 자, A 값을 구하시오인데 지금 상황이 요거야.
자, 여기가 평균이야. 평균이 지금 53이야. 53이야. 자, 근데 A 이하일 확률이 0.1587이래. 그럼 A는 53보다 큰 데 있어야 돼? 작은 데 있어야 돼, 민호야? 네. 53보다 작은. 그치. A는 53보다 작은 데 있어야 0.5보다 작은 확률인 0.1587을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얘는 저기가 0.1587이다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요 넓이를 주고 싶은 거지? 항상 우리 확률은 평균에서부터의 넓이로 구해야 된다고. 요 넓이가 지금 얼마로 주어진 거야? 0.3413으로 주어진 거니까 결국 A라는 애는 요 표를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애잖아. 근데 평균보다 작은 쪽에 있으니까 M에서부터 시그마만큼 뒤로 간 자리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평균이 53이고 표준 편차를 7로 줬으니까 A는 46으로 구해지는 거야. 그치? 되시죠? 조성재 되냐 안 되냐? 이거 틀리겠냐? 안 틀리겠지? 해봐. ABCD 대소관계 해보래. 가. 이거 한쪽으로 몰아서 봐야 돼. 자, M이 여기 있어. 좌우 대칭이야. 근데 M 플러스 A 이상의 확률이 0.04래. 그럼 M 플러스 A는 저 끝에 어딘가 있겠죠, 여기. 요런 데 있어서 요 넓이가 지금 0.04다 준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M-B야. M-B는 그럼 이쪽에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같은 잣대로 옮겨. 그럼 얘는 뭐랑 똑같아? X가 뭐보다 클 확률하고 똑같아? M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하고 똑같죠? M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라니까. 그럼 요 자리가 만약에 M-B 자리면 요 확률과 여기서 같은 길이만큼 가잖아. 그럼 여기 요 자리가 이제 M 플러스 B 자리란 말이야. 근데 0.12니까 M 플러스 A보다는 더 뒤에 어딘가 있어서 요 넓이가 지금 0.12다. 이거 준 거라고, 그치? 그럼 이제 A하고 B는 눈으로 보여? 자, 그 다음에 얘는 절대값을 풀면 얘는 M-C부터 어디까지야? M 플러스 C까지지. 그치? 그럼 요거 두 개 좌우 대칭이니까 결국엔 뭐 주고 싶은 거야? M부터 M 플러스 C까지 확률은 요거 절반이겠죠? 요거 절반이니까 0.225잖아. 그치? 그럼 얘도 마찬가지 똑같은 지표로 바꾸면 X가 M 플러스 C 이상일 확률은 얼마가 돼야 돼? 0.5에서 요거 뺀 거니까 0.275지. 그럼 0.275니까 얘보다는 훨씬 뒤에 있겠죠. M 플러스 C가 요런 데 있어서 이때는 이제 요 넓이가 0.275다 준 거란 말이야. 그치? 이번에는 M-D 이상, M-D 이상일 확률이 0.81이래. 그럼 M-D는 이쪽에 있겠지? 돼? 그럼 얘는 X가 M-D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얼마야? 0.19죠. 그럼 M-D보다 작을 확률하고 뭐랑 똑같아? X가 M 플러스 D보다 클 확률이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돼? 그럼 얘가 0.19가 돼야 되니까 D는 어디 있어야 돼? 요 0.12하고 0.275 중간에 어딘가에 M 플러스 D가 있으면 되겠지? 그지? 자, 그래 대소관계는 C가 제일 작고요. 한쪽 지표 안으로 몰아보면 그냥 눈으로 바로 보인다고. 되시겠죠? 그리고 굳이 이렇게 몰지 않아도 보이는 사람들은 다 보여. 넓이 관계가 다 나오니까.
저기 588번이고,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자, 이제 표준화. 김민호 정규분포 표준화식 읽어봐. 불러봐. x 마이너스 n 나누기 시그마. 그치. 요게 쉽게 얘기하면 뭐 생각하면 돼, 니네? 수능 표준 점수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 확률과 통계를 보는 거하고 미적분을 보는 게 당연히 원점수를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 물화생지 볼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진단 말이야, 원점수가. 근데 그거를 갖다 똑같은 지표위로 얹어놓고 싶은 거지. 모의고사 보면 무슨 점수 나와? 표준 점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치? 거기에서 그 표준 점수의 Z값을 구하는 거라고. 니네가 만약에 내신이 되게 높아. 내신이 되게 높아? 연대를 써. 그럼 연대는 무조건 표준 점수야. 연대는 학교의 그걸 인정을 안 해. 뭐까지 보는 거야? 난이도까지 보는 거야. 표점하고 평균, 표준 편차까지 다 본단 말이야. Z 점수를 본다고, 내신을. 응? 자, 그래서 이거를 같은 잣대에 올려놓기 위해서 이런 거야. 어떤 확률 변수 X, 얘를 갖다가 이제 원점수라고 해볼게. 이 원점수가 이제 정규분포를 따른다. 니네가 무슨 시험을 보든지 간에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때 이 평균하고 표준 편차는 어떤 과목의 시험을 보느냐에 따라서 계속 다 달라져. 그치? 쉽게 생각하면 수능 과목만 생각해도 다르잖아. 응? 근데 이거를 갖다 동일한 지표 위에 얹어놓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Z라는 새로운 변수를 도입을 하는데, 이 Z는 어떻게 구하냐면 원점수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얘를 표준 편차로 나눠줘.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표준화라 그래. 자, 그래서 일단 정규 분포를 가지고 니네가 확률을 구할 때는 이 식을 모르면 일단 다 찍어야 돼. 왜? 모든 표는 Z 변수에 대한 확률을 구해 놓을 거니까. 니네한테 제시되는 표가. 자, 그럼 이 과정을 거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런 거야. Z라는 애로 바꿔주면 이 Z는 항상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라 그래. 그럼 봐봐. 자, 우리가 왜 얘랑 관계없이 이렇게 바뀌는지는 그 1차식의 선형성으로 바로 증명이 돼. 지금 요 x가 라지 x에 대한 1차식이죠. 응? 그럼 우리가 이 z의 평균이라는 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x의 개수가 시그마분의 1이야. 그 다음에 상수가 시그마분의 m이야. 그치? 그럼 이때 요 x에 관한 1차식의 평균 어떻게 구했어? 시그마분의 1 개수로 나오고 x의 평균에서 상수항 뺐잖아. 그치? 근데 이때 이 x의 평균이 지금 뭐야? m이죠. 그래서 시그마하고 m에 관계없이 얘가 항상 뭘로 바뀌냐면 0으로 바뀐다고. 돼? 그럼 마찬가지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야. 우리 Z의 표준 편차는 요 1차식의 표준 편차인데, 우리 앞에서 지난 시간에 1차식의 선형성에 의해서 얘는 시그마분의 1 나오고 x의 표준 편차라고 배웠잖아요. 그치? 근데 마찬가지 얘가 시그마니까 이 항상 1로 약분이 된다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요 과정을 거치면은 요렇게 동일한 지표 위로 얘네들을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능 성적뿐만 아니라 모든 통계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를 활용해서 통계를 한다고. 여기까지 되시죠? 응? 결국 우리가 내신 정도 보실 때는 그냥 요거 딱 암기하셔가지고 그냥 갖다가 다 찔러 넣으면 답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는 학교에서 4등급 이상은 아무도 안 틀릴 거야, 정규분포는. 응? 다 맞아야 되는 파트야. 자, 그래서 하나씩 구해볼게.
자, 589번 보시면, 자, 두 개의 확률이 같을 때 K 값을 구하래. 그런데 이때 이 두 변수가 정규분포가 달라.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 두 개 가지고 넓이를 못 구해. 그래서 같은 지표로 옮겨놔야 된다고. 자,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표준화를 해볼게. 이 표준화 몇 번 하다 보면 그냥 바로 암산돼. 자, 첫 번째 거 표준화하면 그냥 내가 써볼게. x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이상. 자, 표준화했으니까 z로 바뀌고 x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여기 이제 왼쪽 확률이고 오른쪽 확률도 똑같죠? y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자, 표준화했으니까 z로 바뀌고 y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그치? 이 초등학교 1학년 수학이야. 응? 그럼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야 돼. 그럼 정리하시면 얘는 1이고요. 그쵸? 요거는 3이잖아. 그럼 z가 1부터 3까지 확률이란 말이야. 얘 1이니까 당연히 얘 뭐 돼야 돼? 3이 돼야 된다고. 자, 따라서 k는 얼마가 되면 돼? 32가 되면 되겠죠. 되시겠죠? 그러니까 확률이 같다는 얘기는 넓이가 같다는 얘기고 약간의 활용이 되려면 이제 대칭성을 이용하면 활용이 되는데 얘는 대놓고 그냥 1대1 대응을 똑같이 준 거야. z값을.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자, 592번은 이제 확률 직접 구해보기 문제 하나 복구 넘어갈게. 자, 정규분포가 40,10을 따르는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래. 표준화 한번 해서 읽으면 돼. 자, 일단 익숙해질 때까지 한번 써볼게. x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이 정도는 대산, 암산 0.5죠. 자, z 마찬가지 x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마이너스 0.5부터 1.5까지의 넓이 구하시오니까 우리는 요 넓이랑 요 넓이 두 개 더하면 되는 거야, 그치? 돼? 대칭성 이용해서. 그래서 0.1915에다가 0.433이 더해서 읽으시면 되니까 0.6247의 확률이겠죠. 되죠? 응? 이거 근데 이거 확률 잘 안 보이시는 분 있을 수도 있거든? 조성재 씨 그려. 안 보이면 표준 정규분포는 평균이 0이야. 그럼 이때 마이너스 0.5부터 1.5까지 넓이를 구하란 얘기야. 근데 이 표준 정규분포는 항상 0을 기준으로 확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 확률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대칭성을 읽으시면 된다고. 그럼 0부터 0.5까지 확률이 넓이 똑같으니까 요거 읽으시면 되고요. 그치? 요 넓이가 지금 0.1915란 얘기고 반대로 0부터 1.5까지 확률이 0.4332로 주어졌으니까 요거 두 개 더 하시오라고. 되시죠? 똑같은 문제인데 이제 미지수 하나 넣어놓은 거야. 자, 보고 풀게. 이거 뭔가 다르다? 맞냐? 니네 거랑 똑같냐? 문제 똑같아? 아, 그래? 이 표도 똑같아? 뭔가 0.84라고 하면 주면 안 되는데? 그렇네. 보자. 자, 일단 표준화 해봐. 아, 아니구나. 요렇게 더하면 84구나. 네, 더하기 잘못했어. 미안.
요 표준 하시면은 x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요거 마이너스 1이고 z가 x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자, 근데 요 확률이 지금 0.84래. 그럼 여기서 이제 0.84의 조합을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지금 요 새끼죠. 그치? 그러면 얘는 요거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요렇게 두 개 더했을 때 0.84인 거 보이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a-45 나누기 5가 뭐가 돼야 되냐면 요 z값이 3이 돼야 요 확률이 0.84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래서 a가 15 더해주면 되니까 60이겠다. 되시죠? 자, 넘어가시고 자, 이제 정규분포를 활용한 약간의 활용 문제를 내놨는데 자, 한번 보실게요. 자, A고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했는데 자, 지금 확률 변수가 점수야. 점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데 자, 그래서 평균이 67점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른데 자, 근데 지금 보충 수업을 시키고 싶은 거야. 누구를? 65점 이하인 학생들을 보충 수업을 시키고 싶대. 그럼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 보충 수업을 할 확률을 구할 수 있죠. 그치? 그럼 이제 어떤 학생이 자, 보충 수업을 하려면 받는 점수가 65점 이하가 돼야 되고, 그지? 자, 그러면 요거 표준화해서 확률을 구해보시면 자, Z는 x-m 나누기 표준 편차 하면은 마이너스 0.5 이하잖아. 그럼 요거 확률 얼마니, 민호야? 0.31이죠. 헷갈리시는 분들은 한 번씩 그려보시면 어느 순간 이제 깨달음이 와. 지금 0.5까지 확률이니까 요 확률 마이너스 여기까지 0.19로 준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0.5 이하일 확률은 요 확률이니까 요 확률은 이제 0.31이라고 6건의 확률로. 그럼 한 학생이 보충 수업을 할 확률이 0.31인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한 명을 선택했을 때 보충 수업을 받을 확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거 그대로 답이죠. 그쵸? 되시죠? 뭐 100명 중에 몇 명이냐 이거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한 명이 보충 수업을 할 확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응? 자, 여기 600번 되시고 여기까지는 니네가 기말고 때 시험을 봐야 되고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와야 니네가 시험이 쉬워. 근데 만약에 수업을 너무 못해가지고 여기도 시험 범위 안 들어간다 그럼 이제 좆된 거야. 쉬운 데가 빠져버리니까 한 6개 깔고 들어가야 되는데 응? 그럼 여기가 빠지면 조건부 확률이 늘어난단 말이야. 그 진도를 일단은 너무 어그로 끌면 안 돼.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어그로 끌어가지고 선생님 진도 못 나가게. 여기까지는 무조건 뽑아줘야 돼. 학교에서 여기는 시험을 봐야 된다고. 자, 603번 해봐. 이 회사에서 제작된 온도계 눈금이 확률 변수야. 그래서 이때 이 온도계 눈금이 정규분포를 따른데 평균이 27.5,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야. 그래서 이게 정규분포 통계에서는 얘들아 확률 변수에 대한 확인을 일단 정확하게 하고 가야 돼. 얘가 이제 온도계 눈금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불량품이 되는 상황은 온도계 눈금하고 누구하고 차이야? 기준 온도하고의 차이가 5도 이상이 나야 돼. 근데 기준 온도가 몇 도로 줬어? 30도로 줬지. 그러면 온도계 눈금인 X하고 기준 온도의 차야. 그럼 뭘로 표현이 돼야 돼? 절대값으로 표현이 돼야 돼. 근데 이 차가 얼마 이상? 5도 이상이 돼야 불량품이란 말이야.
이때 이 확률을 구하시오잖아. 어? 이렇게 썼는데 풀었는데 틀렸어? 이렇게 안 썼지? 응? 그럼 두 가지죠. 차니까 x-30이 양수면은 5 이상 또는 x-30이 음수면은 -5 이하인 거 아니야. 절대값 1차 방정식은 풀어야지. 어? 자, 그래서 결국에는 x가 35도 이상이거나 아니면 x가 25도 이하일 때가 이제 불량인 거라고. 어? 그럼 표준화 해주면 자, z는 x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5야. 그럼 7.5 나누기 5니까 1.5 이상. 얘는 z가 x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5. 얘는 마이너스 0.5 이하. 요거죠? 돼? 그럼 이제 1.5 이상이니까 무슨 사건 확률 가야 돼? 여사건으로 가야 돼. 그치? 빼야 된다고. 0부터 1.5까지 확률이 0.43이니까 1.5 이상은 0.5에서 0.43 빼셔야 되죠? 어? 이거 아직도 이해 안 되신 분은 그려? 얘들아. 지금 문제표에서 나온 확률은 이거를 준 거야. 요게 0.43이라고 준 거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확률은 이 확률이란 말이야. 그치? 얘도 마찬가지죠? 0.5에서 자, 0부터 0.5까지가 0.19로 주어졌으니까 6번의 확률을 빼셔야 된다고. 그치? 그럼 앞에 거 0.07이고 뒤에서 0.31이니까 분량이 나올 확률은 0.38이겠네요. 그쵸? 어? 되죠? 공장 문 닫아야 되겠다, 얘네는. 반은 버려야 되네. 그치? 어? 되시죠? 응? 나머지는 집에서 해보시고 605번 한번 끊고 갈게.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 1,400명이 있대. 자, 몸무게가 이 고등학교 학생 몸무게가 확률 변수고 이 몸무게가 이제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65. 얘네 왜 이렇게 못 먹었어? 여자 몸무게 치곤 너무 무거운데 아닌가? 여고생 평균이 이 정도는 아니지? 어? 남자 치곤 너무 가볍고. 야, 여자 몸무게에 관심 갖지 마. 어? 비밀이야. 자, 근데 54.5에서 68.5 이하인 학생 수를 구하래. 확률 구하시오야. 그치? 뭐 확률을 구하면 이제 학생 수 1000 전교생에다 곱해주면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자, 54.5 이상 자, 확률 변수 x가 68.5 이하인 확률을 자, 표준화 통해서 구해주시면 암산하자 이제. x-m 하면 마이너스 10.5 나누기 표준 편차 7 요거 이제 마이너스 1.5죠. 이상 빼면은 3.5 표준 편차 7 0.5야. 이제 구하지 이거. 그럼 마이너스 1.5부터 0.5까지니까 표 보시면 1.5일 때 확률이 0.43이고요. 0.5일 때 확률이 0.19가 돼서 이 학교 학생의 62%가 저 안에 들어온다야. 그치? 그럼 총 몇 명이냐고 하라 그랬으니까 1,400명 중에 62% 100분의 62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공 두 개 지우시고 얼마니? 620에다가 428, 46에 24,
868명이 저 안에 들어오겠다. 그죠? 되시죠? 자, 드실 거고 넘어가셔서 해보시고 집에서. 자, 이제 커트라인 구해볼게요. 자, 어느 대학에서 정원이 900명이래. 자, 근데 6,000명이 왔대. 자, 이때 확률 변수가 점수야, 응시자들. 자, 그래서 응시자 점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잡고, 그 응시자의 평균이 지금 310점이고 표준 편차가 50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자, 그러면 이때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라 그랬잖아.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입시에 대한 약간의 상식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죠? 자, 정규 분포 곡선이 있어. 그럼 결국에 합격을 하려면 상위 몇 %에 들어야 되느냐야. 그치? 그러면 지금 6,000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 900등 안에 들어야 되니까 상위 몇 %야? 상위? 6,000명 중에 900등이면 몇 %냐? 아, 60분의 9, 20분의 3. 상위 몇 %야? 15%지? 요 안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여기가 이제 확률이 0.15. 그치? 그러면 합격자의 Z 점수가 몇 점이 돼야 돼? 여기가 0.15가 되려면 여기가 0.35가 돼야 되니까 1.04가 돼야 된다고. 그치? 그럼 합격자의 커트라인의 Z 점수가 1.04가 되도록 하는 X값 구하시면 되죠. 자, 그럼 Z는 우리가 X-M 310 나누기 표준 편차로 구하니까. 그죠? 자, 따라서 이 학교의 커트라인 원점수는 자, 1.04 곱하기 50에다가 310점 더해준 거야. 그치? 되죠? 요거 52점이니까 원점수 커트라인이 362점이 된다고. 되시겠죠? 김희연 되냐? 넘어가자.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집에서 해봐. 자, 614번. 요 문제가 이제 수능의 선택 과목, 그 관련된 Z값에 대한 얘기야. 자, 6원인의 반 전체 학생이 국어, 수학, 영어를 봤어. 그랬더니 각 과목의 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왔고, 그 다음에 6원이의 원점수가 나온 거야. 그럼 6원이가 이 상황에서 어떤 과목을 제일 잘 봤냐, 그거 구하시오야. 그치? 그럼 6원이가 잘 봤다는 얘기는 뭐가 커야 돼? 누가 표준 편차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렸어? 뭐가 높을수록 잘 본 거야. Z값이 클수록 잘 본 거지. 응? 자, 그러면 이제 각 과목별 Z값을 구해보시면 되겠죠? 자, 먼저 국어의 Z값부터 구해봐. 6원의 점수는 85점, 국어의 평균이 70점, 국어의 표준 편차가 15점. 그럼 국어의 Z값은 1이야. 그치? 되죠? 자, 그 다음에 6원이 수학의 Z값 구해보시면, 자, 원점수가 90, 또 센 수학이라고 수학 제일 잘 보게 만들어 놓은 거 봐라. 표준 편차 18점. 그럼 얘가 9분의 10이니까 일단 국어보단 잘 봤어. 보통 이러면 영어가 꼴등이던데? 자, 6원이 영어는 자, 원점수가 88점, 반평균 74점, 표준 편차 16이니까 그러면 8분의 7인가요?
영어를 제일 못 봤네요. 그쵸? 되죠? 유건이가 상대적으로 잘 본 과목이 수학, 그 다음이 국어, 제일 못 본 과목이 영어. 그치? 그래도 유건이는 반평균을 다 넘었어? 만약에 내 원점수가 반평균과 똑같으면 Z값이 얼마 나와? 0이 나와. 그치? 내가 만약에 수능 점수 성적표를 받았는데 표준 점수가 100점이 안 돼. 재수해도 답이 없어. 다른 길 찾아야 돼. 표준 점수는 일단 무조건 100점은 높아야 돼. 100점보다는 표준 점수가 100점이면 내 원점수가 뭐랑 똑같다는 얘기야? 원점수랑 똑같다는, 아니, 전국 평균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응? 혹시 여기서 5모나 4모 성적표에 표준 점수가 100점이 안 나온 과목이 있으면 미안해. 그런 사람들을 놀리려고 한 건 아니고. 그치, 민호야? 자, 유형 15번은 별표 치시고, 요거 통계에서 니네 학교 내신에 준킬러나 변별형 문제로 나올 만한 유형은 여기 딱 하나야. 자, 이항분포. 이항분포는 우리가 표기법이 bn, p였어. 요거와 정규분포. 정규분포는 m, 시그마 제곱인데 얘네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 근데 내가 사실 정석하면서는 수학자 이름으로 공식으로 가르쳐줬는데 혹시 기억나나? 통계학의 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어? 그치. 라플라스 공식이라고 가르쳐드렸죠? 이 양반이 되게 할 일이 없었던 양반이야. 뭐 슈퍼 울트라 초천재긴 한데. 그래서 그 옛날에 할 일이 없어서 이걸 점들을 다 찍어본 거야. 응? 예를 들어줬죠,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한 300번쯤 던졌어. 근데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얘들아 6분의 1이잖아. 근데 1의 눈이 100번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은 독립시행이니까 저거는 독립시행의 확률로 구해야 돼. 응?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 변수가 x라고 했을 때 x가 100 이상이 될 확률을 원칙적으로는 300 컴비네이션 100에 6분의 1의 100승, 6분의 5의 200승. 요게 이제 1의 눈이 100번 나올 확률이란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는 100번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를 300 컴비네이션 300에 6분의 1의 300승까지를 모두 더해야 우리가 원하는 답인데 니네 같은 애들은 절대 구할 수 없는 애잖아. 그치? 일단 300 컴비네이션 100에서 기권이죠. 그럼 이거를 갖다가 구할 수 없으니까 우리 이 형이 뭘 해본 거야? 이걸 일일이 다 구해봤어. 이거를 이 형이 뭘 어떻게 해봤냐면 이 이항분포에서 이 n이 뭘 의미해? 독립시행의 시행 횟수를 의미하지. 그래서 저 시행횟수 n을 늘려가면서 얘를 실험을 해본 거야. 얼마나 한가했던 분이야? 이걸 해봤어. 이거를 해봤더니 얘는 이제 이산확률 분포니까 확률이 1대1 대응으로 찍힌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해봤더니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분포가 이루는 그 점들이 요런 모양의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이게 n이 크면 클수록 얘가 마치 뭐처럼? 무슨 곡선처럼?
정규 분포 곡선에 점점 비슷해진다라는 걸 제가 발견을 한 거야. 응?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 양반이 n이 충분히 크면 얘를 노가다 하지 말고 이거를 정규 분포화 시켜서 계산을 해도 되겠구나를 이 양반이 발견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통계학이 확 발전을 해버렸다고. 이 계산 못하는 계산이잖아. 그치? 이 당시에 뭐가 있어? 1700년대 컴퓨터가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 시기에. 물론 이 양반들도 적분은 할 수 있을 때고. 응? 적분은 누가 만든지 아냐? 그 뉴턴이 만들었어. 뉴턴이 적분을 왜 만들었는지 아냐? 만류인력의 법칙 계산하려고. 그거 계산하려고 적분을 만들어 버렸어. 응? 근데 이제 적분을 뉴턴이 만들었지만 뉴턴은 물리학자라서 되게 불친절해. 기술이 되게 불친절해. 니네가 쓰는 그 적분기호는 누가 정립했다 그랬어? 라이프니츠가 정립했어. 응? 어쨌건 둘 다 저기 신성 로마 제국 시대 사람들이야. 1700년대. 뭐 어쨌건 간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 전제 조건은 n이 충분히 커야 돼. 이 충분히 클 때라는 표현이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보통 n이 30 이상이라는 책도 있고 50 이상의 책도 있는데 그냥 우리는 평균적으로 30 이상을 많이 쓰고 학교 시험 문제나 수능 문제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n을 그냥 200번, 300번, 1000번 이렇게 줘. 응? 이렇게 충분히 크면 얘를 이렇게 바꿔. 이항분포를 자, 이항분포 평균 어떻게 구해? 시행횟수 곱하기 확률로 구하지. 분산 어떻게 구해? MPQ로 구한단 말이야. 얘를 정규 분포화 시켜서 평균을 MP, 분산을 MPQ 이렇게 구해서 이거 가지고 얘를 연속 확률 변수 취급을 해서 적분으로 구해버려, 넓이를. 되시죠? 그래서 요거 하나 니네 학교에서 이제 킬러 문항으로 나올 건데 요거를 이제 킬러 문항으로 학교에서 던져주면 최소한 2번 왔다리 갔다리 하는 문제로 줄 거야. 그러니까 이항분포 출발해서 이항분포로 마무리. 정규분포 한번 갔다가 다시 오게. 정규분포 출발하면 이항분포 한번 갔다가 다시 마무리 정규분포로 오게. 응? 요거 문제 딱 하나야. 몇 개 풀어보시면 이제 감이 올 거니까 이 내용은 이해는 되시죠? 응?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617번 가봐. 자, 192번을 시행했어. 뭔진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4분의 3이래. 근데 시행 횟수가 135번 이상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 못 구한단 말이야, 원래는. 너무 계산이 많아서. 근데 이거를 갖다 어떻게 구하자고 라플라스 형이 니네한테 제안을 했냐면, 지금 192번처럼 시행 횟수가 굉장히 큰 이항분포는 정규 분포화 시켜서 연속 확률 변수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서 구해도 오차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래서 평균을 구해. 그럼 요 이항분포의 평균이 NP니까 192 곱하기 4분의 3을 하시면 48 곱하기 3이니까 평균이 144야. 그치? 그 다음에 분산은 NP가 144인데 여기다가 Q라는 데는 여사건의 확률이잖아. 요게 이제 36이니까 분산을 36, 즉 6의 제곱으로 보자는 얘기야. 그래서 저 확률 변수가 135 이상일 확률을 원래는 이항분포로 구해야 되는데 이거 구하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처럼 취급해서 요거를 가지고 구하자는 거야. 그치? 그래서 원래는 3박 4일 내내 해도 모자라는 계산이 저 라플라스 형 때문에 우리는 3초 만에 할 수 있게 됐다고. 그치? 되시죠? 자, 그래서
자, Z가 얼마 이상이야? 9 나누기 6이니까 1.5 이상인 거고요. 그쵸? 그럼 1.5 이상이니까 우리는 6건의 확률이잖아. 요거 빼야 되죠? 0.5에서 조성재 왜 그렇게 얼빵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해가 안 되나? 그러면 말을 해야지. 그렇게 얼빵한 표정으로 쳐다보니까 선생님이 네가 이해가 안 된 줄 알고 오해하잖아. 그치?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1.5 이상이니까 더해야 되겠다. 얼마 더해야 돼? 0.5에다가 0.4332를 더해야죠? 그치? 0.9332의 확률로 저 시에는 135번 이상 일어난다는 얘기야. 되시죠? 김희한 되나? 확실해? 할 수 있겠어? 좋아. 그럼 이게 김희한이 할 수 있나 한번 볼게. 6행에 n은 정해져 있어. 그치? 몇 번 시행한 거야? 450번 시행한 거야. 그럼 이제 확률이 3분의 1이야? 3분의 2야? 3분의 2가 돼야 돼. 그러니까 봐봐.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 자, R번 일어났을 때 식이 어떻게 되냐면 NCR에 P의 R승, Q의 N-R승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 변수와 요 변수가 일치하는 애가 확률이 된단 말이야. 응? 그럼 여기서 지금 R과 R이 일치하는 요게 확률이 된다. 요거만 안 헷갈리면 돼. 응? 자, 그럼 우리의 요 확률은 독립시행의 확률이고, 그럼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자, 450번을 시행을 했고, 확률이 3분의 2인 이항분포란 말이야. 그치? 그럼 요거를 갖다가 이제 정규분포화 하기 전에 우리의 목적을 보시면, 봐봐. 확률 변수 x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일어나야 돼? 330번부터 450번까지 일어나야 되지. 그치? 그러면 우리는 x가 330 이상 450은 다 일어나는 거니 그냥 여기까지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돼? 자, 그럼 요 확률을 구하시오인데 이거를 직접 구할 수가 없으니 자, 라플라스 공식을 이용해서 NP 얼마야? 300이고요. 그쵸? NPQ는 여기다가 Q 3분의 1만 곱하면 되니까 100이 돼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이제 요거 가지고 표준화해서 구하자고. 그럼 X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10이니까 자, Z가 3 이상인 확률을 구하시오고 그럼 3 이상인 확률이니까 6건의 확률로 0.5에서 0부터 3까지의 확률인 0.4987을 빼서 다 읽으시면 된다고. 되시죠? 못할 수 없는 문제야. 응? 되지? 김희한 맞았어? 김이한 맞으셨냐고요? 방금 알았어요? 되냐 안 되냐? 자, 그 다음 다 왔냐? 마지막이냐? 2개 남았나? 자, 유형 16번 가봐. 자, 이번에는 주사위를 720번을 던졌어. 야, 니네 교재비 내라? 추적 관찰할 거야? 교재비 내? 뒤진다 아주. 자, 주사위를 720번을 던졌대. 자, 1의 눈이, 그럼 요게 사건이니까, 그럼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고, 그치? 그러면은 거기서 지금 이항분포에서 중요한 거는 횟수라 그랬잖아. 그럼 x라는 애가 1의 눈이 나오는 횟수야. 근데 요 1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니까 이항분포를 720,6분의 1을 따른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때 요 1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100번 이상
이 똑같은 문제 왜 또 유형 잡아서 실어놨는지 모르겠어. 이거 구하시오야, 그치? 그럼 전에 유형하고 똑같아. 달라진 게 없어. 그죠? 자, 그러면 요거 못 구하니까 정규분포화 시켜서 평균 얼마? NP 120. 분산은 여기다가 Q를 곱하니까 얼마야? 100이니까 10의 제곱인 거 아니야, 그치? 되시죠? 자, 그럼 요거 가지고 표준화 해주시면 x-m 하면은 마이너스 20 나누기 표준 편차 마이너스 2부터 z가 요거 빼면은 10 나누기 10이니까 1이죠. 요 정도는 된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요거 2개 더하시오네. 2개 더하면 0.8185의 확률로 답 2번이겠다, 그치? 되죠? 어? 해봐. 야, 이항분포라는 게 봐봐. 변수 확인을 다시 해볼게. 여기서 이항분포에서 이 n이 무슨 뜻이야? 얘가 이제 독립시행의 횟수야. 그치? 이 P라는 건 뭐야?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야. 그치? 그러면 저 이항분포의 확률 변수라는 애는 뭐라 그랬어? 시행을 했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야. n번의 시행을 하면 사건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일어날 수 있어? 당연히 n번의 독립시행을 했으니까 그 사건은 0번부터 n번까지 일어날 수 있을 거 아니야. 응? 즉 이항분포의 확률 변수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은 그 사건이라는 횟수가 되기 때문에 0부터 n까지 모두 가능해야 돼. 그리고 요 확률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돼? 그럼 니네가 이제 이것만 잘 해주시면 된단 말이야. 그럼 봐봐. 똑같아. 우리 지금 몇 번 시행했어? 1600번을 시행을 했지. 응? 확률을 얘로 잡아도 되고 얘로 잡아도 돼. 그냥 니네 꼴리는 대로 잡아. 둘 중에 아무거나. 대신 확률 변수만 잘 설정을 하시라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확률을 5분의 1로 잡았어. 그럼 나는 사건을 뭘로 잡는 거야? 10점을 얻는 거를 사건으로 잡은 거지. 그럼 확률 변수는 뭐가 돼야 된다고? 10점을 얻는 횟수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확률을 5분의 1로 잡았다는 얘기는 나는 사건을 10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확률 변수 x는 10점을 얻는 횟수가 사건이 돼야 되고 변수가 돼야 되고 그럼 이때 x가 마찬가지 뭐부터 뭐까지 가능해야 돼? 0부터 1600까지 가능해야 된다고. 제가 이항분포의 확률 변수가 돼야 돼.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변수를 하나 도입을 한 거잖아. 점수라고. 이 점수를 누구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 있으면 돼? x로 표현할 수 있으면 돼. 이거 우리 아들도 표현한다니까? 이기면 10점, 지면 2점이래. 그럼 이 시행을 했을 때 내가 얻은 점수를 y를 점수라고 해봐. 김희한 점수 계산해봐. 나 몇 점 얻어? 뭐? 큰일 날 뻔했어 지금? 10x를 얻고 몇 점 잃어? 뭐라고? 지금 입모양 너 진짜 죽는다. 뭐? 몇 점 잃어? 마이너스 2. 오케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아니다 이게 이하나 내가 다시 질문을 다시 바꿔볼게. 마이너스 x 그래. 가위바위보 10번 했어? 네가 3번 이겼어? 얘들아 몇 점 잃어? 2점을 읽는데 몇 번 져? 1600번 중에서 10점을 x번 얻으니까 1600 빼기 x만큼 이렇게 했지? 이게 존나 어려운 게임의 원리야? 아니지? 그 y는 12x 마이너스 3200이야. 그치? 어? 자, 근데 여기에서 요거 하나 하실 수 있으면 된다고, 요거 하나. 근데 이거 하나를 하시려면은 이거를 잘 잡을 수 있어야 돼. 이항분포의 확률 변수를. 이해돼? 우리는 요 변수에 대해서 라플라스 공식을 쓸 수 있단 말이야. 어? 이 변수에 대해서 라플라스 공식이 어떻게 돼? 평균 얼마? NP니까 320. 어? NPQ 하면 얼마야? 여기다 5분의 4 곱하니까 얼마의 제곱? 16의 제곱. 어? 이거는 요 변수에 대해서 써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니네는 뭐 해야 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변수가 y잖아. 점수가 736점 이상이다인데 이거를 누구에 대한 부등식으로 바꿔야 돼? x에 대한 부등식으로 바꿔야죠. 어? 근데 이거 바꾸는 게 어려워? y 구해놨으니까 12x 마이너스 3200이 y인데 요게 736 이상인 거잖아. 그치? 응? 그럼 요거 x에 대해서 1차 부등식 한 번만 정리하시면 되죠? 12 다 나눠. 12 나누면 이거 얼마야? 250 맞나? 24 안 나눠지냐? 넘기면 얼마야? 3936을 12로 나누면 328 요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바꿔야 이거 갖고 정규분포를 구할 수 있다고. 어? 그럼 얘를 표준화 해주면 z는 x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16이니까 0.5 이상의 확률을 구하시오야. 그치? 근데 여기서 0부터 0.5까지 확률을 줬으니까 우리의 확률은 6건으로 가야죠. 어? 0.5에서 0.1915를 뺀 거니까 얘들아 이거는 누구나 다 해. 어? 뭐 할 수 있어야 돼? 이항분포의 확률 변수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우리의 새로운 변수를 이항분포의 확률 변수로 바꾸는 요 과정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뭐 되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그냥 되게 초등학교적인 계산이란 말이야. 니네가 정확하게 이항분포의 확률 변수만 지정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되시겠죠? 어? 얘는 무조건 나와. 안 나올 수가 없어. 독립시행 확률에서. 라스트 625. 어떤 학생이 정답이 1개인 오지선다형 문제 100개를 임의로 답할 때 찍는다는 말을 존나 어렵게 표현해 놓은 거야. 어? 그냥 100개를 찍는데. 어? 자, 근데 A개 이상 문제를 맞힐 확률이 1%다. 100개 찍어서 몇 개 이상 맞느냐 그거잖아. 1%의 확률로. 자,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찍는 행위는 독립시행이지. 어? 찍어서 맞을 확률 얼마야? 5분의 1이잖아. 응? 자, 그럼 얘는 몇 개를 찍었어? 100개를 찍었어. 맞을 확률이 5분의 1이야. 그치? 자, 그러면 요거 정규분포화 하면요. 평균 NP니까 20개 맞고 분산은 5분의 4 곱하니까 4의 제곱이 표준 편차 분산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뭘 줬냐면은 얘가 찍어서 맞은 개수가
A 이상일 확률이 0.01일 때 A 구하시오야. 그치? 응? 이거 구해보면은 수능에서 5개 찍어서 5개 다 맞고 이런 거 완전 기적이야. 어? 원래 수능장에서 찍으면 다 틀리는 게 정상이라고. 응? 표준하면 어떻게 돼? Z는 X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인데 요거 확률이 0.01이야. 그럼 이 Z값 얼마 돼야 돼? 요 0.49의 여사건 아니야? 응? 요 Z값이 지금 2.5가 돼야 되니까 A는 30개 이상 맞을 확률이 1%밖에 안 된단 말이야. 되시겠죠? 응? 찍어서 다 틀렸다고 너무 억울해 할 필요 없어. 어차피 틀리는 거야. 그치? 5개 찍어서 5개 다 틀릴 확률은 재수가 없긴 해. 5분의 4의 5승이니까. 어? 재수가 없긴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야. 어차피 다 맞는 것보다 훨씬 높은 확률이니까. 응? 여기까지 해서 능곡고는 아마 여기까지 기말고사를 볼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오늘 밤에 퍼내자 다시 정리 일정 하셔서 올려줄 테니까 다음 주에 그 퍼내자 숙제 하시고, 물론 쌤 다 하시고 나서 퍼내자 일정 정리해 줄 테니까 하시고, 그 시간 되는 대로 추정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봐주긴 할 거야. 오늘 여기까지 할게.